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길라잡이 주프로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주말은 이번 주를 매우 걱정하게 만들었던 주말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번 주 주말은 다음 주를 기대하게 만드는 주말입니다. 증시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나 공포는 금물이라는 걸 먼저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3대 지수는 나란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은 1%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지난주 주말에 했던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지만 항상 이렇게 하락시키고 다시 반등을 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화요일부터 반등세의 흐름을 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솔직히 미국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 증시의 금요일 모습은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을 벗어난 느낌입니다. 바로 기업들의 실적 호조 덕분인데요. S&P 500 기업들 중에서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88%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페이스북과 알파벳, 애플 등의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는 7월 12일 전에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막 시작할 때 알려드렸으니까 얼마 전까지 약 20%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바닥에서부터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전지박에 따른 실적 성장성과 전망이 괜찮아 보였던 종목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또 저평가 우량주로 기대되는 종목을 두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그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근래 들어서 증시에 신규 IPO 종목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많이 바쁜 상황입니다. 저평가 우량주 유튜브까지 병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대신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기약할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저평가 우량주 두 종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S입니다. LS는 자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걸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의 대표적 수입원인 배당금과 임대료, 브랜드 수수료 등으로 매출을 내고 있고요. 주요 종속기업으로는 LS전선과 LS전선 아시아, 그리고 LS엠트론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9일 월요일에 LS 일렉트릭을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오면서 5% 이상 상승했는데요. 보통은 이런 가치주들은 급등 이후에 눌림목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계속 상승하는 걸 보면서 LS그룹까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LS그룹이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LS가 1840억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LS는 LS전선, LS일렉트릭 등의 관련 자회사를 통해서 전기차와 태양광, 그리고 풍력과 스마트 그리드 등의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면서 다른 회사들의 지분 취득까지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조 원대의 미국 인프라 시장이 열리면 SK, LG와 함께 LS에게도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배터리, 전기차, 충전, 통신망 등의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특히 초고압 해저 케이블 전선과 통신 케이블을 자회사에서 생산하는 LS도 수혜가 될 전망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기업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LS가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우수한 실적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1719억으로 시장 컨센인 1506억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해저 케이블 수주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출기의 턴어라운드가 인상적입니다. 대만, 한국 등에서 확보한 해저 케이블 수주가 매출로 반영되고 있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소재 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올해 실적을 추정해보면 매출액은 12조 3,800억에 영업이익은 5,900억에 달할 전망입니다. LS의 일봉 차트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릭과 비슷하게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로 LS 일렉트릭은 상승을 지속했습니다. 지금 현재 LS는 올해 5월 이후로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횡보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인데요. LS의 수급 현황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7월 12일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기관들은 7월 중순 이후로 약간의 매도세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 3거래일 전부터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도 역시 순매수가 많아지면서 외국인 보유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작년 9월부터 연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최고점인 8만원을 찍고 다시 하락했는데요.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만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장성이나 실적 등으로 봤을 때 상승으로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월봉상으로도 지금 5월선을 계속 지지받고 있습니다. LS는 작년에 단기간 동안 엄청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쉬어가는 타이밍이 오는 것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상승세에도 2018년 최고가인 92,000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LS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2018년 최고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LS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가 바람직한 기업입니다. 단기로는 움직임이 거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각 사업 부문별로 실적이나 성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예전에도 한번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현대기아차의 실적 성장 수혜를 받을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종합물류업과 유통판매업,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유통판매업은 CKD 부품, 해운업은 완성차 운송과 벌크 운송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물류대란에 숨겨진 수혜주라는 기업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컨테이너 해운이랑 항공화물 운임 상승은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선박과 화물기의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2분기부터는 현대글로비스도 그 수혜가 실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수소와 2차전지 물류 유통이랑 전기차 충전소 운영과 같은 현대기아차의 인프라와 관련된 친환경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수소 운반선 사업에도 대비하면서 친환경 LNG 사업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미 완성차 해상 운송 부문에서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앞으로 현대기아차의 성장성이 계속되면서 친환경 사업에도 진출한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대글로비스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을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증가한 5조 1770억을 예상하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94% 증가한 254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해외 물류가 57% 증가하고 특히 CKD 부문은 91% 증가한 2조 2700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1분기 원화 강세 영향이 소멸되면서 약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환율 효과를 봤고요. 두 번째로 글로벌 판매량이 회복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차량용 반도체 부족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개선폭이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올해의 실적을 추정해보면 매출액은 2조 6천억에 영업이익은 약 1조 원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50% 증가할 예정입니다. 차트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일봉 차트를 보면 제가 현대글로비스를 처음 소개해드린 때가 5월 3일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6월 말까지 대략 10% 이상 상승했는데요. 약 2달 가까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10% 정도 올라온 종목입니다. 하지만 6월 말부터 다시 하락해서 지금은 횡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19만 8천원 정도를 저점으로 잡아주면서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대글로비스 역시 근래의 횡보 구간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이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수급 현황을 보면 기관들은 7월 19일부터 계속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는 이유도 기관의 수급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관이 순매수하는 동안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점은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8만 1000원 정도의 지지라인을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1만 4000원 정도의 저항라인도 쉽게 돌파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만 확인하면서 계속 횡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봉상으로는 2014년 이후로 하락 추세로 계속 내려오던 차트입니다. 작년 3월에 코로나를 저점으로 딛고 강하게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요. 이제는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도 올해 들어서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요즘 들어서 새롭게 시장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봉으로 보면 현대글로비스의 하락 추세가 7년 가까이 계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상승하지 못하고 긴 횡보를 거쳤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점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개월 동안 호재에도 불구하고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매우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중장기 종목임을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하락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저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새로 오시는 분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도 열렬한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인사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부자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